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직류 발전기였어요. 직류 발전기. 이제 직류 발전기 끝났고 오늘부터는 직류 전동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발전기라는 건 뭐예요? 발전기라는 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기다. 기기.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직류 발전기는 어떤 전기 만들어요? 직류 전기 만드는 거. 이게 직류 발전기예요. 자, 그럼 이제 직류 전동기 하는 겁니다. 직류 전동기의 개념은요. 자, 전기 에너지 넣어서 어떤 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동력 에너지, 즉 회전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런 기기를 우리는 전동기라 합니다. 근데 전기를 넣는다 그랬나? 전기 넣는다. 근데 어떤 전기 넣는 거예요? 직류 전기 넣는 거. 이게 직류 전동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회전 에너지를 만들어낼 건데 그 전기가 직류 넣어서 회전 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직류 전동기입니다. 자, 발전기 하면 두 가지 중요한 법칙 떠오른다고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류 발전기 원리 맞는 거 골라라 하면 어떤 원리 나와야 돼요? 전자 유도 현상, 또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자, 오른손 법칙입니다. 오른손 법칙. 자,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완전 오발 또는 왼전 오발.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 이론이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이론입니다. 그래서 왼전 오발, 왼전 오발. 자, 그러면 전동기에서는 뭐 나올까요?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직류 전동기의 원리로 적합한 거 물어보든, 동기 전동기의 원리로 적합한 거 물어보든, 유도 전동기에 적합한 거 물어보든, 전동기는 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직류 발전기를 물어보든, 동기 발전기를 물어보든, 발전기 물어보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자, 왼손 법칙은 우리가 왼손, 뭐 엄지, 검지, 중지,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알아놔둬야 됩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왼손 법칙은 뭐예요?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가운데가 딱 피면 이게 플레밍 왼손 법칙이에요. 이게. 자, 왼손에 엄지, 검지, 중지. 자, 암기 되시나요?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힘, 자, 전. 힘, 자, 전. 힘자전. 자, 힘은 어떤 힘? 전자력. 그 다음에 자는 자기, 장. 그 다음에 전은요? 전류. 이렇게. 그럼 전동기는 어떤 거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전자력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장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전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동기는 선풍기 생각하시면 돼요. 선풍기. 자, 선풍기 날개 돌아가죠? 날개가 왜 돌아가요? 날개를 돌려주는 어떤 힘이 작용한 거예요. 힘. 그 힘을 우리는 전자력이라고 할 거예요. 전자력. 자, 그 힘이 만들어지려면 여기 자기장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전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장 있어야 되고 전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장은 우리가 얻는 방법 알잖아요. 자기장 어떻게 얻었어요? 뭐 쓰면 돼요? 자석 쓰면 되죠? 그런데 우리 기계에서는 자석 안 쓰고 다른 거 쓴다겠어요. 어떤 거 쓰면 돼요? 요거 쓴다. 요거 전자석. 전자석은 뭐예요? 전류가 흐를 때는 자석.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석 아닌 거. 요거 써서 뭐 만든다? 자기장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전동기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N극, S극 있잖아요. 요게 뭐예요? 요게 자석이죠. 자석. 근데 자석이 영구 자석 쓴 게 아니라 코일을 감고 전기 줬죠?
이거는 전류를 흘려줄 때는 자석이고 전류를 끊으면 자석이 아닌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할 거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지,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거 놨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얘 전류 있어야 되죠, 전류. 그래서 전류, 도체에다가 전류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도체에다가 전압 넣는 거예요, 전압. 우리 발전기 때는 여기에 뭐 있었죠? 전기 없었고 뭐 있었어요? 발전기 때 여기 부하 있었죠, 부하. 근데 전동기는 부하가 있으면 안 돼. 여기 전기를 넣어줘야 돼요. 전기를 넣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도체에 흘러가는 거, 도체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 발전기 때는 얘를 누군가가 돌려줬죠, 억지로. 근데 전동기 때는 누군가가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스스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기하고 구조를 보면 거의 유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부하가 있는데 여기는 전기가 있고 남이 돌려줬는데 여기는 자기가 돈다. 뭐 이것만 다르지 직류 발전기 구조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자, 회전 원리 한번 볼게요. 회전 원리. 자, 여러분은 회전 원리를 뭐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가장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얘. 문제 나올 게 얘예요. 직류 전동기 원리로서 적합한 게 뭐냐 물어보면 그냥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지금 N극, S극 있는 거는 자기장이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장. 자, 그 다음에 여기 전류를 넣었으면 전류. 이게 지금 여기 중지에 전류를 넣기 위해서 전원기를 넣은 겁니다. 전기. 그러면 전류가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요? 도체에서 이렇게 가네. 이렇게. 전류 I가. 자,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I가. 자, 이렇게 되면 전동기는 자기 혼자 스스로 이쪽 도체는 내려가는 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힘? 전자력. 또 이쪽 도체는 올라가네요. 이렇게. 이것도 전자력. 이렇게 힘이 작용하더라.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도체가 이렇게 돈다. 이렇게. 그 힘의 방향은 누가 플레밍이 왼손 법칙으로 정의한 거예요. 이 전자력의 방향은. 그럼 한번 맞는지 볼게요. 이 방향이 맞는지. 검정색의 방향이 맞는지.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요거처럼 하면 돼요. 요거처럼.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만 딱 피면 이게 플레밍 왼손 법칙이에요. 자, 여기 검지가 뭐예요? 검지가 자기장이죠? 자기장은 항상 N극에서 S극으로 나와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전류죠. 전류는 지금 이쪽 도체를 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은 어디로?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쪽 도체는 밑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밑으로. 그 다음에 이쪽 도체는 자기장은 N극에서 S. 그 다음에 전류는 이번에는 나오는 방향. 그럼 힘은 위로 작용한다. 위로. 그래서 얘는 위로. 그래서 전동기가 이렇게 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전동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여기서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요거 볼까요? 자, 직류 전동기의 역기전력. 얘를 좀 물어볼 텐데. 자, 식 한번 볼까요? 식. 이는 60A분의 PZ 파이의 대문자 N. 자,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이거.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계산식이죠? 요거 별 몇 개? 5개로도 모자랍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발전기 때. 근데 전동기 오니까, 또 나왔어요, 전동기 때. 근데 이름은 달라. 우리 발전기 때는 무슨 기전력? 유기기전력. 또는 유도기전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전동기 때는 그냥 이름만 달라, 이름만. 뭐 기호나 원리나 계산식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름만 역기전력이라고 부를 거다, 이름만. 자, 이거는 왜 만들어지냐면, 자, 봐볼까요? 지금 전동기 보니까 자석이 나와요, 자석. 여기 자석이 나오는 공간에다가 뭘 놨어요? 도체 놨죠, 도체.
도체를 놓고 도체가 막 돌아갑니다. 그럼 자속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전기 때도 똑같잖아요. 발전기 때도. 자기장이 나오는 중간에 도체를 놓고 도체 원동기가 돌려졌어요. 그럼 자속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동기든 발전기든 자속이 나오는 공간에 도체가 들어가 있고 그 도체가 회전한다. 발전기는 누군가가 강제로 회전시켜줬지만 전동기는 자기가 혼자 스스로 돌더라. 어찌됐건 이 공간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겁니다. 자,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 도체를 전기자. 그러니까 전기자가 전기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똑같다. 그냥 이름만 역기전력이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전동기인데 그냥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 부릅니다. 우리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기전력을 유기기전력이라고 해요. 근데 전동기는 전기 만들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돌리다 보니까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를 뭐 유기, 유도 안 하고 그냥 역기전력이라고 한다. 기전력이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해서 역기전력이에요. 나중에 회로 보면 알게 될 겁니다. 회로도. 이런 거. 자, 요 식 다시 한번 의미 볼게요. 자, 여기 60 A 나왔어. A. A가 나타나는 거 뭐죠? A는 병렬 회로수. 자, 병렬 회로수 기호는요? 기호 A. 만약에 중권이면 P. 자, 파권이면요? E. 중요하죠. 그 다음 P는 뭘 나타내죠? P? 국수. 그 다음에 Z는요? 도체수. 그 다음에 파이는 자속수. N은요? 회전수. 자, 1초 1분. 1분당 회전수기 때문에 60 들어간 겁니다. 60. 너무너무 중요해요. 1분당 회전수는 기호가 뭐죠? 아니, 단위가 RPM. 거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직류전동기 종류와 특성. 자, 이미 다 했어요. 우리 발전기 때. 자, 종류를 아실 때는 뭐하고 뭐만 구분하면 돼요. 전기자의 위치하고 계자의 위치만 다 보면 돼요. 전기자랑 계자만. 지금은 전기자하고 계자가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 타여자는 아닐 거예요. 근데 연결된 방식이 자여자 중에 지금 직렬, 병렬. 병렬이니까 얘는 분권. 그다음에 얘도 전기자랑 계자 보시고 지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 타여자 아니고 자여자입니다. 근데 연결된 방식이 직렬, 병렬. 직렬이니까 얘는 직권 전동기입니다. 직권 전동기. 자, 그러면 우리 회로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동작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회로로. 우리 그림으로 말고 회로로. 자, 지금 여기 단자죠, 단자. 여기도 단자입니다. 이게 전동기예요. 전동기 단자에다가 뭘 인가하는 거예요? 전압 V를 인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 떠올려도 돼요. 선풍기 키기 위해서 전기 넣은 거예요. 220V 넣은 겁니다. 자, 전압을 인가하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부하전류 I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접속점에서 I가 나눠져요. 어디로? 여기 도체 쪽으로 들어가는 거 IA하고 그 다음에 계자 쪽으로 들어가는 거 IF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IF는 뭐 만들어요? IF 계자 전류가 자속을 만들고 전기자 전류는 어떤 역할? 여기 만약에 회전자가 있다. 이렇게 회전자. 그러면 이 날개를 돌려주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날개가 돌아가요. 선풍기 날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돌아가요? 자속이 나오는 공간에서 막 돌아가요. 그럼 자속의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여기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자, 전기는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기전력의 방향은 어디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그러면 얘하고는
역방향으로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기전력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다. 뭐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 다 똑같은데 그냥 이름만 얘는 역기전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기전력. 자, 그러면 제가 분권 전동기니까 그럼 제가 분권 발전기 한번 그려볼게요. 분권 발전기. 자, 분권 발전기는 계좌하고 전기자가 이게 병렬로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발전기는 어떻게 동작되냐면 발전기는 자, 자속이 나오고 있는 공간에다가 도체를 놨고 이 도체가 어떻게 돼요? 회전하는 거 회전. 누군가가 도체를 막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자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기전력이 만들어졌어요. 기전력이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 뭐가 연결돼요? 부하가 연결되면 자, 전류가 흐르겠죠? 그 전류, 전기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이 접촉점에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겠죠? 위쪽으로 가는 전류가 부하 전류 I고요. 부하 전류.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전류는 자속을 만들기 위한 계좌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발전기, 요게 전동기. 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부하가 있고 공급전압 민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이 얘는 나가는 방향, 쟤는 뭐 들어오는 방향 뭐 이런 것만 차이 있네요. 이런 것만.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 계산 문제 한번 해봤잖아요. 계산 문제. 2 구해라. 그 다음에 여기 단자전압 V 구해라. 뭐 이거 했었잖아요. 이때 발전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발전기 때는 2가 크냐 V가 크냐. 발전기에서 누가 컸어요? 2가 크다. 그러면 큰 값은 작은 값에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고 뭐를요? IA, RA라는 전압 강화를. 다음에 작은 값은 큰 값에서 어떻게 하고요? 마이너스 IA, RA. 요거 암기했죠? 자, 이제 전동기입니다. 자, 전동기는 2가 커요? V가 커요? 여기 처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V가 큰 거예요. V가. 그러면 2는 어떤 값? 2는 작은 값. 작은 값은 큰 값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돼요. 뭐를? IA, RA를. 자, 여기서 V는요. V는 큰 값이죠. 큰 값은 작은 값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줘라. 뭐를요? IA, RA를. 자, 왼쪽에 있는 게 전동기, 오른쪽에 있는 게 발전기. 자, 뭐만 달라요? 그럼 부호만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식을 암기하면 이게 자꾸 헷갈려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요거부터 하시라는 거고. 2가 큰지 V가 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 큰지 V가 큰지. 발전기는 2가 크고 전동기는 V가 크다. 요것만 아시면 뭐 식 넣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권일 때는 저항 두 개 합쳤죠. 근데 직권은 잘 안 나온다. 직권을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IA, RA, IA, RA, IA, RA입니다. 이렇게. 이런 계산 문제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계산 문제로는 안 주는데 의미를 좀 봐주세요. 의미. 이용해 먹을 때가 있으니까 의미 볼게요. 자,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동기의 입력과 출력. 자, 그럼 여러분께서 개념 잡을 게 뭐냐면 입력을 물어보든 출력을 물어보든 전력을 물어보든 용량을 물어보든 계산식 나오면 다 뭐 곱하기 뭐? 전압 곱하기 개념이에요. 개념. 입력, 출력, 전력, 용량 다 전압 곱하기 전력. 근데 전압 곱하기 전류.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뭐 붙어지는 게 종류에 따라서 붙어지는 게 달라지지만 그냥 기본식은 VI예요. 기본식은 VI. 자, 입력입니다. 자, 이 그림 볼까요? 이 그림? 이게 전동기죠. 그러면 전동기에 입력은 어디에 입력은? 전기 꽂는데 여기가 입력이죠.
그럼 이쪽이 입력이니까 이쪽에 있는 전압과 전류 골라보자고요. 이쪽에 있는 전압과 전류. 자, 여기는 어떤 전압? V. 어떤 전류? I. 그러면 입력은 V 곱하기 I 하면 되나요? 입력은 V 곱하기 I. 자, 출력은 어디? 출력은 전동기의 출력은 여기 날개가 막 도는 거 이게 출력이죠? 헤드라인이 도는 거 출력. 그러면 출력은 자, 전압 요소 어떤 거? E 곱하기 전류는 어떤 전류? I A.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식을 암기하면 자꾸 달아나요. 식 암기하지 마시고 입력, 출력 개념을 잡아버리세요. 입력이라고 물어보든 출력이라고 물어보든 전력을 물어보든 용량을 물어보든 기본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그럼 입력 부분에 있는 전압과 전류 VI, 출력 부분에 있는 전압과 전류 EIA입니다. 그것만 좀 하세요. 그 내용이 여기에요. 이거. 입력을 우리는 P라고 쓸 거고 출력을 P 아웃, P 아웃 이렇게 출력을 쓸 겁니다. 단위는 와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에서 요걸 자꾸 써먹을 거예요. 요거 출력. 이따 출력 대신에 E 곱하기 IA를 써먹을 겁니다. 출력 대신에 E 곱하기 IA. 자, 여기까지 하면 전동기 구조까지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35페이지 보니까 전동기에 관한 뭐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와 있네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0V에 10A 전기자 저항이 1옴, 회전수가 1800rpm인 전동기의 역기 전력은 단 계자 전류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00V. 근데 무슨 전압이라고 안 줬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기준이죠, 기준. 얘는 그냥 V입니다, V. 단자 전압이다 보시면 돼요. 공급 전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뭐 무슨 전류도 안 줬어요. 그럼 얘도 부하 전류 I가 기준입니다. I. 자, 전기자 저항 좋네요. 1옴. 전기자 저항 기호는요? R, A. 전기자는 무조건 기호가 첨자 붙어요. A. 아마추어 약자. 그 다음에 회전수 RPM이니까 기호는 대문자 N이 1800rpm인 전동기의 역기 전력은 얼마냐 했습니다. 역기 전력. 역기 전력 기호가 E가 얼만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단 조건. 자, 계자 전류는 무시한다. 계자 전류 기호는요? I, F. 얘는 무시. 자. 근데 조건을 보니까 이게 전동기인 걸 알겠어요. 전동기. 근데 어떤 전동기다 안 나왔죠? 뭐 분권 전동기인지 타회자인지 안 나왔죠? 그냥 아무 전동기나 여러분께서 그냥 그림 그려놓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타회자 한번 그려볼게요. 타회자. 타회자는 자, 계자랑 전기자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따로따로. 그러니까 계자 따로. 그 다음에 전기자 따로. 이게 타회자 전동기. 자, 조건 넣으면 자, 공급 전압 100V를 인가했습니다. 타회자 전동기 입력에 입력 거기가. 자, 전동기의 전압 V를 인가했습니다. 몇 볼트? 100V. 자, 전압을 인가했으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그 전류 얼마 준 거예요? I는 10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RA가 얼마? 1옴이요.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더라. 근데 얼마 속도로 돌아가요, 얘가? N이 1분에 1800 회전하더라. RPM. 이랬을 때 전동기의 역기 전력 E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단 여기 IF 어떻다고요? IF 무시한다. 관련 없다.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럼 역기 전력 한번 그려보자고. 역기 전력. 이거 구할 때 식 암기하지 마시고 첫 번째 할 게 뭐예요? 첫 번째 할 게. E가 크냐? V가 크냐? 자, 전동기는 누가 커요? E가 커요? V가 커요? V가 큽니다. 그럼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은 E인데 E는 큰 값, 작은 값? 얘는 작은 값. 작은 값은 큰 값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겠네요. 뭐를요?
I, A, R, A. 그냥 IR, IR. 자, V는 몇 볼트? 100볼트. 마이너스. 여기 전류 안 준다고 했잖아요. IA 전류 안 줘요. 얘는 항상 안 줘요. IA. 그런데 IA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면 I나 IA는 어때요? 같죠? 같으니까 IA 10A 곱하기 저항은 얼마예요? 1. 그러면 100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예요? 90V. 오케이. 그럼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지금 전동기에 전동기. 전동기에서 100V는 어떤 전압? 100V는 단자 전압. 기호는 V. 전동기는 E가 커요? V가 커요? 전동기. V가 크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거예요? 얘 구하라는 거잖아요. E. 그럼 얘가 몇 볼트? 100볼트. 그럼 얘는 100볼트보다 무조건 작네요. 그럼 보기에서 100볼트보다 작은 게 90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만 알아도 이런 거는 답 나옵니다. 네? 계좌 전류를 무시하지 않으면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근데 우리가 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자. 분권으로 한번 얘는 타회자를 했는데 분권으로 한번 해볼게요. 분권으로. 자, 그러면 공급전압 똑같죠? 여기 100볼트를 가한 거예요. V는 100볼트를. 이렇게. 그러면 전류 흐르겠죠? 전류 얼마 흐른다고 했어요? I는 10A. 그 다음에 저항은 얼마? 1. 이때 2를 구해라. 근데 여기 IF가 어떻게 됐어요? 무시. 자, 똑같아요. 그러면 얘도 식이 똑같아요. E가 크냐 V가 크냐? 전동이니까 V가 크다. 그럼 구하라는 값은 작은 값이니까 큰 값에서 빼줘야 돼요. IA, RA를. 조건 넣으면 V가 100V 마이너스 IA 얘를 안 준다고요. IA. 그런데 얘를 구하려면 얘가 별도니까 어차피 얘가 무시가 돼요. 없어.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10A가 여기 들어오죠? 여기. 그 10A가 전기자 전류 쪽으로 가고 계좌 쪽으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계좌 전류를 무시 안 줬어. 얘를 안 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10A가 이쪽으로 다 가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좀 빠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확히 준 거예요. 여기는 무시다, 무시. 그러니까 이 전류가 10A가 와서 이쪽으로 가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이쪽으로 간다. 그럼 결국 IA가 얼마? 10 넣으라는 거예요, 10.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얘도 얼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전동이라고 안 주면 여러분께서 그냥 하나 잡고 한번 그려보시면서 대응해 보세요. 이렇게. 이걸로 가정했을 때 계좌율을 무시한다는 건 중요한 단서예요. 근데 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얘 무시 안 해도 돼. 왜? 상관이 없으니까 원래. 이렇게요. 예. 자, 1번 정도는 한번 가져가 볼 만합니다. 이 정도는. 자, 그다음에 2번. 단자 전압이 220V, 부하 전류가 50A인 분권 전동기의 유기 기전력은 단 여기서 전기자 저항은 0.2이고 계좌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단자 전압이라고 친절하게 줬네요. 단자 전압, 기호는 V. 자, 부하 전류, 친절하게 다 줬습니다. 부하 전류, 기호는 I. 인 분권 전동기의 유기 기전력은 얼마냐? 전동기면 원래 명칭이 역기전력이야 맞는데 우리는 을입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럼 역기전력이나 유기전력이나 똑같다. E가 얼마인지 구해라 라는 문제다. 단 여기서 전기자 저항은 0.2, RA가 0.2. 계좌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좌 전류 IF 무시. 오케이. 자, 이제 느낌이 다 오시죠? 자, 그럼 분권 전동기니까 분권 전동기 그려보면 되잖아요. 분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는 계좌하고
전기자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조건을 넣어볼게요. 단자전압 V가 220V. 자, 전압을 인가했더니 당연히 전류 I가 50A 흐르네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유기기 전력은 얼마냐?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 거고, 단 전기자 저항은 0.2다. 그 다음에 계자 전류 IF 무시한다. 요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자, 구하면, 자, E가 큰지 V가 큰지 보통 하시라는 겁니다. 전동기니까 누가 커요? V가 커요. 그러면 E는 작은 값이다. 작은 값은 큰 값에서 빼주면 되겠죠? IA, RA를. 이렇게. 자, V 얼마? 220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220에서 빼주는 거니까 무조건 220보다 작겠네요. 그러면 225, 230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 참고해 놓으시고. 자, IA, 여기 전류는 안 준다고요, 항상. 안 줘요. 그럼 이번에는 50A 가서 어차피 무시되니까 50이죠? 그러면 50 곱하기 저항 0.2. 자, 50 곱하기 0.2는 10인가요? 그럼 몇 볼트? 210V. 이런 식으로. 연습 몇 번만 하면 전동기는 오히려 쉬워요. 발전기보다 오히려 쉽게 나옵니다, 문제. 그래서 이런 거는 가져가 보자고요.